SK그룹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 거대 기업 안에서 아주 극과 극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스스로에게 아주 씁쓸한 별명을 붙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한국 최대 기업 집단 중 하나인 SK그룹 안에서 엄청나게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 파티에 초대받은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극명한 대조에 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직원들한테 그야말로 역대급 보너스를 뿌리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는 다른 형제 회사들이 생존을 위해서 정말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엄청난 격차가 아주 의미심장한 신조어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바로 SK 로닉스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잘 나가는 하이닉스랑 비교하면서 우리 처지는 왜 이럴까 하고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인데요. 같은 그룹인데 나만 뒤처지는 이 기분, 이보다 더 씁쓸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런 말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삼성전자 그늘에 가린 다른 계열사들을 삼성 후자라고 부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SK 로우닉스라는 말의 등장은 지금 SK그룹 내부의 균열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는 걸 명확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SK 로우닉스라고 불리는 회사들, 도대체 실적이 어떻길래 그럴까요? 숫자를 보면 정말 암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SKI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SKIET입니다. 작년 영업손실이 무려 2,463억 원. 이건 뭐 쉽게 말해 번 돈보다 까먹은 돈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죠. 그것도 2년 연속으로요.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뭐 적자 폭은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1,200억 원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죠? 그리고 SKC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3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어요. 이건 진짜 미래를 위한 투자는커녕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특히 SKIT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정말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바꿔버리면서 수요가 뚝 끊겨버린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지어놓은 공장들은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게 된 거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단순히 돈을 못 벌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더 심각한 건 미래를 보고 세웠던 큰 계획들까지 전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SK 에코플랜트가 딱 그런 경우인데요. 원래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해서 큰 돈을 마련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회계 문제 하나가 딱 터지면서 계획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이제는 거꾸로 투자자들한테 8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돌려줘야 할지도 모르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한 거죠.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급한 돈을 마련하려고 다른 자회사를 팔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막혀버렸어요. 이게 그냥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용구를 보면 알 수 있죠. 한 회사의 실패가 그룹 전체의 큰 그림, 그 리밸런싱 계획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정말 도미노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불과 몇 년 전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세요. 불과 2년 전만 해도요. 지금 잘 나가는 하이닉스는 적자였어요. 반면에 지금 로우닉스 소리 듣는 SK 이노베이션, 기름집이라고 하죠. 여기가 성과급 파티를 벌였단 말입니다. 이 직원분의 말이 딱 맞아요. 쌀을 책임지는 쌀집과 기름을 책임지는 기름집의 운명이 진짜 순식간에 확 뒤바뀌어버린 거죠. 그룹의 핵심 캐시카우였던 기름집이 흔들리고 그 자리를 쌀집, 바로 하이닉스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쪽은 저 위로 날아가는데 다른 쪽은 아래로 추락하고 있어요. 이 극심한 불균형, 이걸 관리해야 하는 SK그룹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 아픈 숙제를 떠안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SK그룹은
이 잘 나가는 하이닉스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로우닉스 계열사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격차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더 벌어지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